우리 이번 시간에는 추기모 공통수학 1이에요. 또 대수나 기하나 확통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공통수학 1 추기모 16회 해설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아마 이제 숙제로 하는 우리 1학년들 처음 시작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색할 거예요. 그치? 선생님 예상컨대 또 시간 안 재고 그냥 풀고 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해설 영상이나 복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얘들아, 학교 시험을 그따구로 보시면 내신이 절대 안 나오겠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현장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시간 재시고요. 그 다음에 찍으셔야 돼, 얘들아. 모르는 거 찍고 찍는 것도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찍었던 것들은 조금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영상 다 볼 필요 없잖아. 그치? 선생님 다 인덱스 달아놨으니까요. 모르는 것만 잘 보시면 되겠고, 모르는 것만 또 보지 말고 얘들아, 이상했던 거, 좀 어색했던 것들도 자세히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우리 16회 1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는 기본적인 복소수 문제고요. 그냥 얘를 간단히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우리 복소수 같은 경우에 덧셈은 뭐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만 잘 고려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될 거는 우리 뒤에 있는 친구죠. 자, 우리 뒤에 있는 친구, 분모에 허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화 시킨다고? 그렇죠, 실수화인데 우리 좀 발음하기 편하기 위해서 유리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 합차 공식을 잘 이용해서 풀면 될 거니까 밑에다 써줄게. 자, 1 빼기 i분의 2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얘는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서 1 플러스 i와 1 플러스 i를 위아래 똑같이 곱해주는 행위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1 빼기 i에 1 플러스 i를 곱하는 합차 공식인데요. i를 두 번 곱하시면 음수가 나오니까 얘는 2분의 2가 있고요. 얘는 1 플러스 i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1 약분 되겠죠. 2가. 그래서 1 플러스 i가 나오면서 이 친구는 3 마이너스 2i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2i, 아니 그냥 i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4 마이너스 i로 결정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2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아마 보는 친구 많이 없을 거니까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은 우리 나머지 정리 기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이라고 하기는 조금 본인들이 느꼈을 때 문제가 좀 길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2번에 나오지 않을 문제처럼 느끼지 마시고요. 늘 번호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알던 대로 풀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 보시면 3차 다항식 줬으니까 자, 얘 나한테 차수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갖고 얘기했죠. 문제 읽으면서 풀어주셔야 된다고. 3차 다항식 줬으니까 당연히 나눗셈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된다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갑니다. 이 친구를 뭘로 나눴대요? 아, x 빼기 3으로 나눴어요. 그때 몫을 qx라고 알려주고 있는 문제 자체에서. 그때 나머지는 r이라고 한대. 자,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 뭐부터 본다고 했죠? 그렇죠, 차수 비교부터 한다라고 이야기했어. 차근차근 한번 써볼까? 얘들아, 지금 3차를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이 친구 2차가 될 거고 당연히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죠. 1차 밑에인 상수. 그래서 우리가 r로 표현도 가능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네가 이제 당연히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 몇이? 3이 r이다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 당연히 q를 지금 구하지 않을 거니 x에 3을 대입해서 f3은 r이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정보 읽어볼게요. fx를 이번엔 4qx-3으로 나눴대요. 자, 다시 4qx-3으로 나눴대요. 그때 몫과 나머지 합을 gx라고 한대. 자, 그럼 난 여기서 q1x라고 몫을 새로 설정하고요. 자, 나머지를 볼 건데, 자, 다시 차수 비교할 거야.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 우리 qx 몇 차를 했어, 여기서? 2차죠. 아, 이 친구 2차예요. fx 몇 차를 했어? 3차잖아. 그럼 q1x는 1차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는 2차보다 작은 누구? 1차 이하가 될 수밖에 없으니 ax 더하기 b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그때 뭐라고 줬냐면요. 1차 이거 몫과 나머지를 더한 거 q1x와 ax 더하기 b를 더한 걸 gx라고 한대요. 됐어? 이때 합을 gx라고 할 때 다항식 gx 빼기 r이라는 걸 x 빼기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다시 얘를 x 빼기 12로 나눴을 때 당연히 몫이 생기겠고요. q2x로 쓸게. 자, 나 몇 차로 나눴어? 그렇죠.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무조건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거니까 R1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내가 구하는 건 뭐라고요? 이 R1이니까 X에 뭐 대입하셔야 돼? 그렇죠. 12를 대입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G에 12 빼기 R이 내가 구하고 싶은 R1이 되겠다. 그럼 자, 다시 12를 찾을 거니까 G12는 여기다 12를 넣어봐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들아 여기다 뭘 넣어봐야 돼? 12를 넣어봐야 될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다 12를 넣어볼 거야. 근데 얘들아 12를 넣자니 조금 어때요? 불편하겠죠. 갑니다. 자, 생각이라는 걸 조금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 여기서 위에 거랑 조금 구별을 할 건데요. fx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식을 조작해 볼 거야. 선생님, 방금 선생님이 12를 넣어본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니까, 얘들아. 12 넣어볼까? 12 넣어보면 뭐가 보여? 안 보여. F3이 R밖에 모르니까 전혀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이제부터 얘들이 비교를 들어갈 거야. fx랑 fx는 똑같을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다 일단 12 넣기 전에 얘네들을 먼저 같다고 놓고 풀 건데요. 갑니다. 얘들아, 지금 얘네들이 곱했을 때 QX 하는 게 보이잖아. 잘 봐야 돼. 여기 2차니까 얘는 1차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분배 법칙을 조금 쪼개 볼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여기서 이 파란색 잠깐 지웠다가 가볼게. 봐봐. 자, fx는 지금 x 빼기 3 곱하기 qx 더하기 r이야. 자, 이 친구랑 누구랑 똑같냐면 요 밑에 있는 친구랑 완벽히 똑같아야 돼. 그럼 자, 전개 좀 해볼게요. 자, 얘들 전개합니다. 그러면 얘는 4qx 곱하기 q1x 그 다음 마이너스 3q1x 플러스 ax 더하기 b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 괜찮아요? 자, 그럼 얘네들이 똑같을 건데 자, 볼게. 얘들아, qx에다가 뭘 곱하면 x 빼기 3을 곱하면 뭔가 나온대요.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지금 qx 곱해져 있는 게 이 친구밖에 없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으니까 4q1x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 비교하면 x 빼기 3이랑 똑같아야 돼. 그럼 q1x가 뭐겠어? 그렇죠. 4분의 x 빼기 3이랑 똑같겠죠. 됐어? 그럼 이제 맞출 건데 나머지가 뭐야? 이 r과 이 전체를 맞춰 나가는 거니까 얘네들을 맞춰줄 수가 있겠죠. 3차로 알려준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지. 됐어? 자, 갑니다. 그러면 얘 친구는 그대로 대입했을 때 마3을 곱할 거예요. 마3을 곱하면 4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9야. 걔랑 ax 더하기 b랑 더했더니 뭐가 나온다고? r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자,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이게 r이 나와야 된다는 건 1차가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a를 직접 구할 수 있겠죠? a는 4분의 3일 거예요. 왜?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4분의 3 나오면 없어질 거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a가 4분의 3까지 나왔고요. 자,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q1x는 구했잖아. q1x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b만 구하시면 되니까 이 b가 뭔지 정확하게 볼 건데 자, b는 뭐냐면 자, 상수 볼게요. 계수비교법. 4분의 9 더하기 b가 r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예요. 괜찮아? 자, 이 이상 알 수 있는 건 전혀 없겠지요. 됐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G12 빼기 R이 R1이라는 건데 G12는 여기다가 12 넣고 여기다가 12를 넣은 걸 확인하는 거잖아. 자, Q1X 볼까? 여기 12 넣어볼까요? 4분의 12 빼기 3은 4분의 9가 나오겠죠. 첫 번째 4분의 9가 나올 거고 자, 더하기 RX 요거잖아. 12A니까 12A는 요거 4분의 3에다가 12를 곱할 거니까 9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R을 뺀 게 답인데 얘들아, 자, 잘 봐. 여기서 B 빼기 R이 여기서 나오죠. B 빼기 R은 B랑 R이랑 직접 구하는 게 아니구나. B 빼기 R이라는 친구는 여기서 뭐가 돼?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B 빼기 R이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이 친구랑 사라지게 될 거고 정답은 뭐밖에 안 남아? 9밖에 남지 않겠죠. 따라서 정답은 9가 될 거예요. 자, 요거 2번 치고 되게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차수를 알려줬을 때 어떤 걸 비교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될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2번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이렇게 식 변형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x 더하기 y를 주고요. 세제곱도 줬어요.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건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니까 자, 내가 구하는 것부터 조금 차근차근 확인해 보면서 위에 거에 필요한 정보들을 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분수의 기본 덧셈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통분할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xy분의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필요한 거 잘 구해보시면 될 건데 자, x 더하기 y가 4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76이니까 자, 여기서 당연히 곱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그 이유는 하나죠. 분모의 x, y 둘이 곱해져 있는 형태가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세제곱 공식을 잘 이용을 해보시면 x 더하기 y를 3번 곱하시고요. 빼기 3xy에 x 플러스 y로 우리가 곱셈 공식을 때릴 수 있지. 얘들아, 이거 보고 인수분해라고 하면 안 돼. 왜? 인수분해는 곱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갑니다. 76이라는 친구는 4를 3번 곱하니까 6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xy에 4, 3, 12가 되겠죠? 12xy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 그럼 따라서 이항을 시켜서 12xy라는 친구들은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오면서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따라와서 밑에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완전제곱식 변형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2xy를 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대로 써볼게. 마이너스 1분의 그러면 x 더하기 y는 4니까 16에서 플러스 2만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8이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곱셈 공식만 잘 외웠으면 풀 수 있을 것 같다. 됐습니까?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식들을 준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c제곱을 구하래요. 자, 어떤 모양이 쓰이는지 좀 볼게. 자, 우리 저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우리 한번 유도해 볼까요? 얘들아, 이거 뭐를 어떻게 제곱하면 이렇게 나올까?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2c를 제곱하면 뭔가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얘들아, a 더하기 b 더하기 2c를 제곱하면 저런 모양이 나올까? 아니죠. 여기서 부호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여기서 부호가 바뀌어도 제곱은 다 양수가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얘라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인 건 알겠어. 그럼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돼? 위에서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갑니다. 이 친구 조금 변형해볼까? A랑 B는 보이는데 마이너스 2C가 보이네? 얘가 7일 거 아니야. A 더하기 B 빼기 2C를 구하라는 거지 않을까? 라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그러면 얘들아 우리 곱셈 공식을 때렸을 때 두 개씩 곱해서 두 배를 때리죠? 그러면 얘 볼게. 얘는 A, B가 있고요. 자, 넘길게. 얘 넘기시면 차례대로 쓰자.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A가 있어요. 그게 몇이야? 2지. 두 배를 때릴 건데 C에다가 지금 음수가 붙어 있는 거 보입니까? C에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C의 음수가 맞네요. 됐어?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쟤를 풀어볼 건데 이 친구는 당연히 A 더하기 B 빼기 2C를 제곱을 해볼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4C제곱 플러스 2AB 그 다음 마이너스 4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A가 나오게 될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우리 원하는 거 위해서 잘 찾아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C제곱을 내가 구하는 거니까 얘를 만직 모르겠고요. 자, 얘는 7이네. 7, 7에 49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는 건 그냥 내가 X라고 둘게요. 쓰기 귀찮으니까. 자, 여기 두 배 때릴 거죠? 얘 두 배 때리시면 되니까 4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답이 뭐예요? 그렇죠. 45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으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딱히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아. 됐죠?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등식이죠? x 플러스 1의 5제곱을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구하는 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줬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x에 뭘 넣든 똑같은 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아는 모형으로 조금 바꿔보면서 연습을 해볼 거야. 그게 뭔 말이냐? 얘들아, b랑 d랑 f 찾아볼까? b랑 f랑 d랑 찾아봤을 때 무슨 차수의 개수가 되겠죠?
짝수, 차수들을 구하는 거구나. 자, 얘들아, 이렇게 숨겨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짝수, 차수의 개수의 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겠어? 우리 짝수, 차수 어떻게 했죠? 자, 짝수가 나오면 그 짝꿍인 누가 필요해? 홀수가 필요하겠지. 그럼 짝홀의 느낌의 차이는 누구로 결정한다? 그렇죠. 부호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x에 뭐 대입하셔야 돼요? 그렇죠. 1 되는 거 대입하시고요. x에 뭐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1을 대입할게. 왼쪽으로 쓰시면 2의 5제곱이니까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30이죠. 바로 안 나오고 또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야 너. 됐어. 32는 그대로 쓸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쭉 쓸 거야? 싫어. 선생님 그냥 쭉쭉쭉 써서 F까지 쓸래요. 어차피 선생님 말했잖아. 홀수의 대표, 짝수의 대표 하나씩 두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0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홀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B는 짝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C는 홀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오고 쭉쭉쭉 가서 F는 짝수, 차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살려야 될 건 누구예요? BDF니까 얘네 둘을 살려야 되겠죠? 그럼 둘이 뭐 하시면 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더합니다. 더하시면 32는 2배에 B도 2개, 그 다음에 F도 2개, D도 2개. BDF인데 BFD로 썼네요. 괜찮아요.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얘는 몇이에요? 그렇죠. 16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6으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모양도 얘들아 어떻게 풀어야 돼? 너네가 아는 모양으로 바꿔서 푸는 거지 이걸 그냥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이때 알파 베타를 줬어요. 자, 우리 2차 방정식 푸는 거 몇 가지였죠? 3가지죠. 첫 번째 뭐? 인수분해. 두 번째 근과계수. 세 번째 근의 공식이 되겠죠. 얘들아, 이거 보고 인수분해 된다고 하는 친구들은 진짜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근과계수를 먼저 써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1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다시 알파 베타는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을 잘 이용해서 알파 세제곱하고 베타 세제곱을 두 근으로 하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한번 세워볼게. 얘들아, 우리 여기서 이런 거 좀 연습 좀 해볼까요? 연습.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 인수분해 꼴로 만들 건데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너네 이거 알파 베타가 근이면 내가 얘를 인수분해 꼴로 만들어서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라고 만들 수 있겠죠. 그래 알파를 넣었을 때 0 나오고 베타를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근이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얘를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x 빼기 베타의 세제곱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전개해 볼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당연히 분배하시면 x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x 더하기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0입니다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유도되는 거 있죠? 두 근의 합은 부호 반대로 가운데 들어올 거고 1차에 두 근의 곱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유도가 된다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얘들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하고 이건 안 구해도 돼. 알파 세제곱하고 베타 세제곱은 얘들아 같이 묶어서 지붕이 똑같으니까 알파 베타의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맨 뒤에는 그냥 마이너스 1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러면 일단 2번하고 4번은 걸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난 이제부터 알파 세제곱하고 베타 세제곱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갑니다. 우리 아까 앞에 세제곱 공식 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몇 제곱? 세제곱 빼기 뭐였지? 3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자, 그대로 대입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올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뀔 거고 곱하기 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14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그대로 대입했을 때 정답을 내시면 자, x제곱에 마이너스 14가 그대로 들어갈 거니까 뭐가 돼? 플러스 14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어. 자, 우리 2차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는 0까지 잘 써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근거에서 잘 이용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이 인수분해 꼴을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이게 이해가 됐다고? 그럼 한 방에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까요? 자, 7번은 자, x 10제곱 빼기 1이라는 친구를 x 빼기 1의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뒀어요. 자, 우리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rx라고 뒀어. 자, 우리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차수 비교 들어가시면 뭐가 된다고 했어? 그렇죠. 1차 이하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쓴다고? ax 더하기 b라고 썼고요.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r3이 될 거니까 자, 우리 나머지만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당연히 너네 구할 거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했어? 그렇지. 1부터 대입하겠죠. 왜? 그래야 얘 몫이 사라지면서 뭔가 이쁘게 나올 거잖아. 근데 문제가 생기긴 했죠. 일단 해볼게. x에 뭐 대입한다고요?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얘는 0이 돼요. 이 친구도 0이 되고요. 얘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아, a 더하기 b가 0이구나. 그럼 한 문자로 조금 정리해 볼게. 그러면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가 되면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얘들아, 그러면 x 10제곱 빼기 1이라는 친구는 x 빼기 1의 전체 제곱에 qx에 자, 뭘로 묶일 거냐면 얘가 b 대신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 있죠.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a가 쏙 들어가. 그럼 뭘로 묶여? a로 묶여. 그리고 나서 x 빼기 1로 될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잘 생각해 볼게. 잘 생각해 볼게. 얘들아, 얘 지금 x 빼기 1로 쭉 하고 있잖아. x 빼기 1로. 됐니? 그러면 내가 얘를 뭘로 또 묶을 수 있냐면 x 빼기 1로 다시 묶어서 잘 보세요. x 빼기 1이 하나 남고 qx도 남고 그 다음 뭐도 남아? a도 남을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지. 자, 우리 1차로 나왔잖아. 선생님이 옵티마이저 교재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 차수가 어때요? 차수가 되게 크면 차수가 엄청 크거나 꽤나 크게 된다면 조립제법을 잘 이용해서 규칙성을 보여줬거든요. 자, 한번 다시 따라가 볼게. 얘들아, 10차야. 그럼 항이 10개가 아니야? 1차부터 10차까지가 10개고 상수항까지 11개야. 써볼게. 자, 얘가 궁금한 거죠? 1, 0, 0, 0 쭉 가서 0,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얘를 내가 뭘로 조립제법을 때릴 거냐면 누구로? 1로 할 거라고. 자, 1로 때릴게. 규칙 볼까? 1, 1, 1, 1, 1, 1, 1 계속 1만 하고 있어. 그럼 얘도 1, 1, 1, 0이 나올 거야. 자, 생각해보자.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이 친구는 전부 다 뭐야? 몇 개야? 11개라 그랬다. 10차니까 10개가 아니고 상수항까지 11개. 그러면 11개에서 얘는 몇 개로 줄어버리냐면 10개로 줄어버리겠죠. 그럼 따라서 이 친구들이 몫이잖아. 여기 목자리. 나누는 식 얘는 목자리. 몫이 얘가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얘는 이 몫과 똑같은 거지. 그럼 나 여기서 a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rx니까.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되냐면 a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1을 대입할 건데 1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1로 조립제법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해도 돼. 자, 얘들아 이거 10차였잖아. 근데 몇 차로 바뀌었어? 9차로 바뀌. 잘 봐. x의 9제곱 더하기 x의 8제곱 더하기 x의 7제곱 더하기 해서 쭉 가. 어디까지? x 더하기 1까지.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해야지 a만 남을 거니까 1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자, 1이 총 몇 개야? 아까 위에서 항이 몇 개였어? 11개니까 얘는 10개로 줄어버리겠죠? 따라서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0이 될 수밖에 없지. 왜? 1을 10번 더했으니까. 따라서 우리 rx가 뭐냐면 여기다 a에다가 10을 넣으면 되니까 10 x-1이에요. 그럼 따라서 r3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3 대입하면 20이 될 수밖에 없다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우리 연습이 많이 안 된 친구들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밑줄. 자, 안 쓴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x에 대한 2차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선생님 아까도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어. 차수를 알려주는 건 괜히 알려주는 게 아니다. 자, 체크 좀 해볼게요. 자, 2차라고 했으면 얘들아 2차항이 살아있으니까 첫 번째 조사할 건 이 친구겠죠. 자, 2차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k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어? 1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빨리 다 지우자. 1이 없는 거 누구예요? 오, 다 있네. 1. 아니죠. 1이 없는 거 누구야 얘들아? 1이 없어야 돼. 2번도 1이 있고요. 3번도 1이 있고요. 4번도 1이 있고요. 5번도 1이 있네. 그럼 정답 1번이죠.
또. 얘들아, 넘기지 마시고 들어야지. 문제만 잘 읽어도 얘들아, 보기를 걸을 수 있다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실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실근을 가진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은 겁니다. 크다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같은 건 중근. 그러니까 둘 다 실근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된다면 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절반의 제곱이죠. 빼기 ac니까 k 빼기 1과 k 플러스 2를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빨리 전개 좀 해봅시다. 자, 이 친구 괄호 좀 치면서 갈게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야. 그리고 빼기 k제곱 플러스 k 빼기 2를 뺄 거야. 그럼 누가 없어지냐면 k제곱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빼면 k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얘는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건데요. 자, 뭐가 막혀 있어? 1이 막혀 있기 때문에 1에서 막고 또는 1에서 다시 커지게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x가 아니죠. k죠. 이게 무슨 뜻이냐? 1만 빼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자, 마3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1 버려. 그럼 1에서 잠깐 구멍 뚫어주시고 가면 되니까 얘는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야. 문제를 읽고 차수를 주면 꼭 확인을 하세요. 꼭. 알았죠? 놓치지 말고. 됐습니까? 다음 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9번은 A 동글뱅이를 2A 빼기 3B라고 주고 있어요. 그때 X랑 Y를 이런 식으로 주었을 때 X 동글뱅이 Y를 구하라는 건 그대로 하라는 거죠. 자, 우리 X 동글뱅이 Y죠. 그러면은 2X에서 3Y를 빼는 거니까 그냥 빼시면 되는데 또 역시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냥 무지막지하게 빼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 말했죠. 무지막지하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하라고. 어차피 동료한끼리 볼 거니까 X제곱짜리 하나, XY짜리 하나, Y제곱짜리 하나 해서 정확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얘 2배 하면 4겠죠. 4에서 3을 뺄 거니까 첫 번째 개수는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2배 때리면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여긴 3배 때려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9라는 게 나올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2배 때리시면 마이너스 2겠고요. 마이너스 3배 때리시면 플러스 9가 되니까 7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1 마구 7이 될 수 있는 건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더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개수만 잘 뽑아내시면 문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방정식을 주고 있고요. 한 근이 1일 때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요. 그때 k 플러스 알파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우리 그냥 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야. 근데 굳이 대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대입하지 않고요. 조금 인수분해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얘들아, 대입은 너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한 근을 알파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앞에서 했어 분명히. 자, 어떤 형태로 나타내보라고?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내볼 거야. x 빼기 1과 x 빼기 알파 형태로 나타내서 위아래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어쨌든 두 근의 곱, 근거계수를 잘 이용해도 되겠죠? 자, 둘이 곱했을 때 1하고 알파를 곱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알파는 자연스럽게 2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두 근의 합은 3이니까 k는 마이너스 3까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저 인수분해 써준 거는 그냥 전개 쓸 때 당연히 개수 비교만 해도 똑같을 거야. 그치? 근데 저 인수분해식을 잘 안 만들어내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1로 계산할 수 있겠고요. 딱히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은 이차함수와 직선의 두 교점을 A, B라고 줬어. 자, 다시 두 교점을 A, B라고 줬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해야지 얘들아. 교점이 무슨 점이야? 만나는 점이잖아. 그치? 자, 만나는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당연히 좌표가 똑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Y좌표도 똑같아야 돼. 근데 X좌표도 똑같아야 되는데 저거 오른쪽 X랑 오른쪽 X 이쪽이 당연히 지금 모양새가 다르니까 Y좌표를 맞추니까요. 우리 방정식으로 얘네들이 갖다 놓고 풀 수가 있겠죠. 갑니다. 두 번째는 얘들아. 아니 두 번째가 아니야. 둘 다 하셔야 돼. 선생님이 2차 함수는 뭐 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림을 그리시라 그랬어. 자, 이 친구는 우리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 볼 거야. 자, y는 2x 플러스 m이야. 직선이잖아.
그리고 기울기가 2니까요. 우리 올라가는 직선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나올 거고요. 흰색은 쓰진 않을게. 어차피 이차함수 정해졌으니까요. 자, 그때 AB의 길이가 2루트 10인데 자, 하나씩 따져볼까? 이 친구가 A고요. 이 친구 B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2루트 10이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니까 조금은 더 명확해졌나요? 명확해지셔야 됩니다. 갑니다. 자, 그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 일단 식부터 조금 세워볼게. 왜? m 자체는 여기 있으니 얘네들의 방정식부터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5라는 친구와 2x 플러스 m이라는 친구가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방정식 구성하시고요. 자, 다 넘겨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5 마이너스 m은 0이다 하고 나왔으니 곧 얘는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두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x는 두 개가 나와서 선생님이 여기서 x를 알파와 베타로 임의로 설정을 조금 해볼 거야. 됐어?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 A의 알파를 볼 거고 B의 베타로 보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뭐 알파랑 베타를 대입해가지고 막 풀어 제끼는 것도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린 이렇게 풀 겁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직선이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고 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볼까? 얘들아, 직선 하면 중요한 거. 그렇죠. 기울기와 뭐라고? 한 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바로바로 안 나오는 친구들은 복습하시면서 계속 보는 거야. 알겠죠?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건 당연히 우리 피타고라스 형님 있죠? 피타고라스 형님의 아주 유작이죠. 자, 다시 역작이야.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딱 그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2잖아. 그럼 몇 대 몇이야? 1분의 2가 나올 거니까 여기 선생님이 k라고 놓고요. 얘를 2k라고 둘 거예요. 그래야 k분의 2k는 기울기가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피타고라스 잘 써주시면 k제곱 더하기 4k제곱이니까 5k제곱은 저 친구 제곱하면 40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럼 k제곱은 뭐예요? 8이겠죠. 따라서 k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인데 우리 길이기 때문에 양수인 2루트 2가 나올 수밖에 없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얘들아, 우리 2차 방정식을 풀 때 할 수 있는 건 인수분해, 근과 계수, 그 다음에 계수란다. 계수,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이겠죠. 자, 일단 m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근과 계수를 쓰게 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요. 알파 베타가 5 빼기 m이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할 거냐? 근과 계수 잘 이용할 건데 여기서 k 값은 뭐냐면 x 증가량이 k 값이잖아. 그럼 x 증가량은 베타에서 알파에 뭐가 되는 거야? 차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하나 뽑아오는 거죠. 2루트 2는 베타 빼기 알파라는 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더하는 거와 빼는 걸 줬으니까 연립해서 곱하기만 하면 답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됐을까? 갑니다. 둘이 더할 거예요. 둘이 더하시면 알파가 사라지고 베타만 남으니까 이 베타가 뭐가 돼? 3 플러스 2루트 2가 될 거야. 따라서 베타는 2분의 3 플러스 2루트 2가 될 거고요. 다시 둘이 빼볼게요. 자, 여기서 얘기를 뺄게. 그래, 음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알파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빼면 2알파고요. 베타는 없어지겠죠. 그럼 다시 우리 순서 잘 보자. 밑에 거에서 얘를 뺐으니까 3에서 2루트 2를 빼는 게 될 거야. 따라서 알파는 2분의 3 루트 3 빼기 2루트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얘네 둘을 뭐 하라고? 곱한 게 5 빼기 m이니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해봅시다. 그럼 둘이 곱하면 얘들아 당연히 합차가 나오겠죠? 4분의로 시작할 거야. 4분의 9 빼기 8이니까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결론 m은 얘를 이항하시고 얘도 이항하면 5 빼기 4분의 1이니까 5는 4분의 20이겠죠. 따라서 얘는 4분의 19로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11번 같은 문제들은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 그래서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걸 중요하고요. 1차가 나오면 요 기울기에 되게 초점을 잘 맞춰주시는 걸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다음 중 이 친구의 약수를 볼 거야, 얘들아. 약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얘들아. 자, 필기 하나 해볼까? 우리 약수라는 친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 들어야 된다 해서 소인수 분해요.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한 단어만 빼볼까? 한 단어를 빼는 게 아니지. 한 음절만 빼볼까요? 소를 빼보자. 그럼 뭐가 돼? 그렇죠, 인수분해죠. 저 친구 인수분해서 어떤 걸 곱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
어떤 거에 약수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저 형태를 잘 볼 거야. 얘들아, 일단 눈에 조금 확연히 보이는 게 보여요? 그렇죠. 71이에요. 맞아요. 자, 71을 잘 보시면 71이 3개, 71이 2개, 71이 1개, 71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아, 이거 공식이 조금 보인다고. 자, 그러면 27 조금 바꿔볼까? 일단 27은 뭐냐면 3의 세제곱이죠. 그럼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3 곱하기 71의 세제곱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몇 개씩 한다 그랬냐면 71이 2개는 맞아. 71이 2개는 맞는데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마지막이 1밖에 없어요. 그럼 니네가 어떤 생각할 거냐면 선생님 앞에는 뭔가의 세제곱이고 뒤에도 뭔가의 세제곱을 끝나야 돼요. 그럼 얘는 그냥 1의 세제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정확한 얘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됐어? 자, 그럼 봐봐. 1이 3개, 1이 2개, 그 다음에 1이 1개야. 그럼 솔직히 1은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3 곱하기 71이 몇 개? 2개가 나오겠죠. 자, 앞에 쓸게요. 여기 밑에다가. 자, 얘는 3 곱하기 71이 2개가 나오겠고요. 자, 이 친구는 3 곱하기 71이 하나 나오겠고요. 됐어? 일단 우리가 아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몇 곱한다 그랬지? 30 곱해가지고 마, 뿔, 마 이렇게 붙인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맞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웬만하면 다 맞지만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 자, 얘는 3이 2개고 3이 3개니까 27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3이 2개니까 9까지 확인했어요. 아,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뭐에 빼기의 전체 세제곱이 되겠구나. 그럼 따라서 얘 곱하시면 213에서 1을 뺀 세제곱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는 212의 세제곱이 나오면서 212를 조금만 더 풀어 헤치시면 되겠죠. 자, 그럼 212를 소인수분해 하면 2로 나누면 106이고요.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죠? 2로 나누면 2의 제곱. 그럼 4로 나눴을 때 얘는 53이 나올 거고 그거의 세제곱이니 여기서 얘네가 3개가 반복된다. 그럼 약수가 될 수 있는 건 1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고 53도 되고 막 뭔가 조작을 할 수 있겠는데 이때 보기를 좀 보아하면 50대 애들이 나오게 있죠. 그러면 뭐가 답이겠어? 아, 53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수가 나오면 소인수분해해서 처리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삼각형 ABC의 길이를 각각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둘레가 24라고 했으니 차근차근 우리 정보를 누적해서 한번 가볼 거야.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랑 나 조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기의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정보를 누적해서 갖고 간다라고 이야기했어. 첫 번째, ABC의 둘레가 24니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4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놓고 가도 무방하겠죠. 이 정도 글씨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갑니다. 가조건 볼게요. 우리 A제곱 더하기 H는 B제곱 더하기 BC 그리고 나조건도 뭔가 저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럼 우리 보통 뭐 하려고 그래? 막 뭔가 조작하려고 하잖아. 그럼 뭐밖에 기억이 안 나? 묶어내셔야죠. 자, 선생님 여기 묶어낼 때 힌트가 뭐라 그랬냐면 다 넘겨서 0으로 만들 거야. 오른쪽이 0인 게 최고입니다. 뭐 왼쪽도 상관없어요. 자, 0으로 만듭니다. 갑니다.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 그 다음 AC 빼기 BC는 0이다 이렇게 만들 거야. 선생님 근데 왜 A끼리 안 묶고 B끼리 안 묶어요? 자, 선생님 여기 추구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인수분해할 때 내림차순을 쓸 건데 선생님이 문자가 적은 거 있지. 차수가 적은 걸 쓰기로 했으니 C끼리 한번 본 거예요. 됐어? 저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으니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는 당연히 합차로 풀 수밖에 없으니 A 플러스 B랑 A 빼기 B가 나올 거고 더하기 뭘로 묶을 거냐면 C로 묶었을 때 A 빼기 B는 0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묶었을 때 얘는 A 빼기 B로 묶고요. 나머지 A랑 B 그리고 C를 다 더한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남은 거 다 써주시면. 자, 그럼 얘는 둘이 곱했을 때 0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A랑 B랑 C는 당연히 얘는 길이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A, B, C는 전부 다 뭐야?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 여기선 절대 나올 수가 없고 A랑 B가 똑같다 정도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보는 A랑 B랑 똑같다가 될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밑에 거 좀 볼게요. 자, 밑에 거 다시 한번 밑으로 오시게 된다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C제곱이야. 우리 이거 본 적 있었죠?
그쵸? 근데 여기에 지금 음수 들어간 거 볼게. 음수 들어간 건 C가 공통으로 둘 다 들어갔는데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옵티마이저 때 설명했어요. 부호가 다른 거. 부호가 다른 게 A, B의 부호만 딱 똑같으니까 누구만? C만 음수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친구는 A 더하기 B 빼기 2C의 전체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괜찮을까? 여기까지. 다시 2AB, 2BC, 2CA니까 당연히 여기 4C제곱, 2C제곱 때문에 보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 A랑 B랑 똑같다 했으니까 하나로 문제를 맞춰주면 2A 빼기 2C의 전체 제곱이 0이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우리 0이 되려면 둘이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선 A랑 C랑 똑같다라는 정보까지 나올 거야. 그러면 A랑 B랑 C랑 다 똑같을 거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 아, 이 친구는 정삼각형이 나오겠다.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삼각형의 둘레가 24니까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8이 될 수밖에 없다.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8이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은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이 되겠죠.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4분의 루트 3, 88에 64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답은 16 루트 3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를 잘 때려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뭐 하면 돼?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서 정보를 누적해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인수분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설마 여기서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모르는 친구들은 필기 잘 해놓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괜찮을까? 그래서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Z에 대한 뭐가 나왔어? 거듭 제곱이 나오고 있죠. 그럼 다시 규칙을 찾을 건데, 자, 여기서 선생님 복소평면을 알려주긴 했어. 그쵸? 자, 근데 복소평면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지. 자, 그럼 두 가지 풀이 보여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봅시다. 내가 복소평면을 안 풀어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선생님 여기 루트 2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죠. 루트 2가 보이면 보통 뭐 하면 된다 그랬지? 제곱하면 된다 그랬고, 루트 3이 보이면 세제곱 때리면 똑같이 나올 거라고. 자,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 제곱 좀 해봅시다. Z제곱은 얘는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겠고요. 1 빼기 i를 제곱하면 이 정도 계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i가 나올 거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i로 내가 원하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의 생김새로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선생님 저희는 Z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i가 나왔는데 얘는 없던데요. 그렇죠. 얘는 규칙상 잘 보니까 뭐밖에 안 보이냐면 홀수 차수밖에 안 보여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 정도는 알 수 있으면 저에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얘는 Z로 묶어내시는 겁니다. 자, 왜 여기서 Z로 묶어내냐면 Z로 묶어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여줄게. 그럼 얘는 1 플러스 Z제곱이에요. 그리고 Z6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Z8제곱이 되면서 내가 지금 구한 어떤 형태? 짝수들의 형태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Z는 나중에 계산하도록 하시고요. Z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얘를 계산하면 1 빼기 i가 나올 거고, 자, 얘는 얘를 세제곱 때리면 되는 거잖아. 조심하자. 세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살아있을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살아있지만 i 세제곱도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로 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얘 4제곱하면 마이너스를 4제곱하면 플러스고요. i를 4제곱해도 플러스 1이니까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뒤에 거는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2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몇 Z예요? 아, 2Z를 구하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건 2Z였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결론입니다. 여기다 뭐 곱하면 되냐면 2를 곱하면 되는데 얘들아 구하는 거 보시면 분모의 루트 2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얘는 2 빼기 2i가 나오면서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둘이 더하시면 답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괜찮을까요?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가 될 거야. 그냥 우리 뭐 하자고? 제곱을 해보자 라고 하는 모양이 될 거예요. 뭐가 보이니까? 루트 2가 보이니까. 자, 두 번째 풀이는 복소평면이죠. 자, 우리 복소평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복소평면은 원을 하나 그려서 볼 건데, 자, 원을 하나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그려주실 거예요. 됐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쟤를 한번 뜯어볼 건데, 선생님이 X축을 실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Y축을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었어. 기억나? 자, 그럼 Z를 조금 뽑아볼 건데, 쟤는 실수 부분이 루트 2분의 1이겠고요. 허수 부분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까지 붙은 거죠.
자, 그럼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x좌표랑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얘를 코사인과 관련돼 있고 x좌표, 얘는 사인과 관련돼 있다고. 빗변분의 높이니까 우리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이야기했으니까. 자, 근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 2분의 루트 2는 당연히 45도의 각도로 돌아가기 시작할 건데 이건 알고 있죠? 자, x좌표가 양수고 y좌표는 음수야. 그래서 x좌표 양수에 y좌표가 음수면 이렇게 가겠는데 얘는 뒤로 어떻게 간다고? 뒤로 45도씩 돌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그래서 n이 1이 될 때야.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말하면 z를 n번 곱했을 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몇 번 가면 45도 한 번 더 가면 90도니까 얘는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왜?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1인 원에서 볼 거니까 얘는 실수 부분, 얘는 허수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부터 똑같아질 건데 1, 3, 7, 9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1이면 얘가 2번 돌았을 때고 3번이면 이렇게 갈 거고 4번이면 이렇게 갈 거고 할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아,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하면 뭐가 되겠니?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되겠죠. 근데 너는 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45도 얘들아 이 라인이 똑같을 거거든요. 지금 그림이 좀 다르지만 얘들아 라인이 똑같을 거야. 그럼 둘이 더하면 뭐가 없어지냐? 얘네 둘이 더하게 되는 순간 누가 없어져요? 누가 똑같아? Y좌표는 똑같아. X좌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고요. 7은 마찬가지야. 여기가 n이 4일 때가 되겠죠. 4일 때 되고 45도. 그럼 다시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니까 자꾸 반복될 거야. 따라서 얘는 주기가 몇이야? 8이 되는 거지. 8번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번째, 4번째, 그리고 6번째, 8번째를 반복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아주실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얘를 다시 뭘로 묶어서? z로 묶어서 1 플러스 z제곱 플러스 z6제곱 플러스 z8제곱이면 이제부터 네가 이 그림만 읽어주시면 돼. 자, 얘는 1은 1이고요. z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겠고요. 6번째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얘는 i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8제곱은 여기 1이니까 그대로 2z가 나오는 것까지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그래서 너네가 원과 각도를 잘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복소평면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제곱해서 방정식 형태로 푸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조금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으니까 자,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번은 이 길고 긴 식을 뭐 해라? 인수분해해라. 자, 딱 보자마자 또 패스한 친구도 있으니까 얘들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인수분해는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곱셈 몫이 이제 조금 슬슬 할 수 있잖아. 그쵸? 갑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인수분해 할 때 먼저 보라고 한 건 차수야. x도 2차가 있고요. y도 2차가 있고요. z도 2차가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뭘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우리 앞에서 삼각형 문제 봤죠? 그때는 c가 적었기 때문에 c로 먼저 본 건데 얘는 똑같으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뭘로 많이 한다고? 그렇죠. x로 내림차순 많이 하니까 x부터 볼게. x제곱이 2개 있으니 얘네들이 묶어주시면 3y 플러스 6z가 될 거고요. x제곱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x 하나짜리 볼게.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그대로 연결시키면 3y제곱 플러스 7yz 그리고 2z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도 묶어주시면 y 하나, z 하나가 될 거니 y 더하기 2z까지 올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럼 이제 공통이도 보여? 안 보여. 근데 좀 보이게 만들어 볼까? 하나씩 다시 뜯어보는 거야. 맨 앞에 뭘로 또 묶이냐면 3으로 묶여요. 그럼 y 더하기 2z가 있기 때문에 y 더하기 2z, y 더하기 2z가 눈에 보일 거라고. 그럼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해야죠. 인수분해 정도 얘들아 맞춰주셔 오셔야 돼요. 자, 얘는 3하고 1이고요. 얘는 1하고 2가 돼야지 6 더하기 1은 7이 나오겠죠. 됐어? 그럼 얘를 잠깐 보시면 3y 플러스 z 하나랑 y 플러스 2z가 되겠죠. 왜? 앞에는 y고 뒤에는 z니까. 그럼 또 눈에 보이죠? y 더하기 2z라는 게 또 공통으로 묶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y 더하기 2z로 묶어볼게. 자, 묶을 때 제발 얘들아 묶었으니까 하나씩 보는 거야. 얘네 빠졌으니까 남은 건 3x 제곱이 나올 거고요.
자, 얘 빠졌으니까 여기 있는 이거 조심. 3y 플러스 z의 뭐까지 여기 x, 여기 x 빠졌네. x까지 오셔야 되겠죠. x. 그 다음 더하기 얘 썼으니까 yz까지 오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뒤에 다시 2차가 나왔으니 또 인수분해 해보시면 되는데 얘는 3하고 1이겠고요. 얘는 y랑 z를 곱하는 걸 수밖에 없잖아. 여긴 곱하는 거고 얘는 더하는 거죠. 그러면 3y니까 이렇게 곱하면 3z가 나와서 아 얘는 아니구나. 그럼 zy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3y에 그냥 z가 나오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럼 그대로 쭉쭉 써주시게 된다면 y 더하기 2z 그 다음에 3x 더하기 z 그 다음에 x 더하기 y까지 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인수분해꼴로 만들어냈다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문제에서 얘를 x 더하기 ay와 그 다음 y 더하기 bz 그 다음에 z 더하기 cx라고 확인했으니까 자 x 더하기 y니까 a는 몇? 1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y 더하기 bz니까 y 더하기 2z죠. b가 2가 나올 거야. 자 z 더하기 cx니까 z 더하기 3x여서 c는 3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라고 하니까 정답은 6으로 결정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인수분해 우리 내림차순으로 차근차근 연결해서 공통이 보이도록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 식 조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좀 하셔야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우리는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번은 fx를 4차로 준 다음에 f 102에 자 거기 밑줄 한번 쳐볼까?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을 구하라. 다시 각 자리의 숫자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잘 보자. 우리 각 자리의 숫자라고 생각하면 뭔가 뭐 123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조금 하면 좋을 거냐면 123, 111 이렇게 우리 자릿수를 맞춰둘 수 있죠. 그래서 우리 10의 제곱수를 봐야 되는데 102를 여기다 대입할 생각은 못해요. 그래서 왜 102라고 줬냐면 얘는 잘 쪼개보시면 100 더하기 2라고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100으로 했을 때 10의 제곱수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2를 빼주기만 하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아 x 빼기 2라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당연히 얘를 우리 조립제법을 조금 때려볼 거야. 그러면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조립제법을 할 때 뭘로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2로 해볼 거야. 왜냐? 2로 했을 때 x 빼기 2라는 게 보일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해볼게. 1이에요. 2예요. 0이에요. 0이에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6이에요. 3이에요. 6이에요. 2예요. 뭔가 안 되는 게 보일 거야. 그치? 자, 일단 그래도 쭉쭉 가볼게. 그 다음 한 번 더 2로 해볼 거야. 자, 2로 해볼 거야. 그러면 1, 2, 2, 4, 1, 2, 5로 마무리 될 거고요. 다시 얘도 똑같이 2로 계속 할 거야. 자, 우리 지금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4, 8, 9가 되고 마지막 한 번 더 4차니까 4번까지 할 거야. 1, 2, 6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 뭐 하는 짓이냐면 연속 조립제법이죠. 왜 그러냐? 우리 여기서 선생님 조립제법이 안 되는데요가 아니고 연속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 플러스 2 있죠. 그러니까 또는 2를 빼야 되니까 x 빼기 2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연속 조립제법 할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를 우리가 알려줬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친구 fx라는 친구는 쟤를 인수분해했을 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조립제법을 때렸을 때 앞에가 1이죠. 따라서 x 빼기 2가 몇 개? 4개. 근데 앞에 개수는 1이고 그 다음은 6이겠죠 개수. 다음 x 빼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9에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 5에 x 빼기 2 마지막으로 2가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연속조립제법 왜 할 거냐면 어차피 102의 각자리 숫자잖아. 방금 선생님이 100 더하기 2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야. 됐어? 그럼 100 더하기 2니까 그럼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얘는 100의 4제곱이야. 그 다음 얘는 6 곱하기 100의 세제곱. 그 다음 9 곱하기 100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5 곱하기 100일 거고 플러스 2가 나올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어차피 얘는 005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자 선생님이 일단 먼저 계산을 해줄 거야.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얘는 2에 50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02개에 9가 나올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 왜냐면 1, 10, 100, 1000, 만이니까 1, 10, 100, 1000만 나오겠죠? 그리고 0, 6, 0, 1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싹 다 모든 자리의 숫자를 더하시면 1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2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연속 조립법 때렸을 때 10의 거듭제곱수를 만들어준다면 1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2랑 똑같은 거니까 쟤네들의 개수를 더해보라 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싹 다 더하시면 얘 더하기 얘는 7,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23까지 나오니 모든 각자리 숫자의 합은 23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연속 조립제법을 왜 써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각자리 숫자의 합이니까 뭔가 10의 거듭제곱수가 나와서 우리가 뭔가 인수분해할 때 연속 조립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야 되겠다라는 문제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복소수에 대한 우리 참 거짓 명제가 되겠죠. 선생님이 참 거짓 문제할 때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냐면 Z에 대한 케이스들을 전부 다 우리가 펼쳐놓고 시작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갑니다. 자, 선생님 Z를 다 펼쳐놓지는 않을 거고 조금 하나씩 보면서 갈 건데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Z를 A 더하기 BI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켤레 나왔으니까 켤레도 써주고 시작합시다. 그럼 A 빼기 BI가 될 건데 자, 선생님 여기서 케이스를 여러 개 나눠줬어. 자, 다 쓰진 않을 거야. A가 0, B가 0,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해서 총 4가지 케이스를 전부 다 설명을 했었어요. 자, 일단 차근차근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우리 Z 곱하기 Z 바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냐? 합차 공식을 풀겠다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생각해보자. 여기서 A가 0이든 B가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이 없죠. 그래도 어차피 다 실수 부분이니까 실수부 우리 아니죠. 실수부랑 허수부의 앞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실수니까요.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그냥 무조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자, 니은부터 잘 봐야 돼. Z랑 Z바랑 똑같으니까 한번 표기 좀 해볼게. Z 곧 A 더하기 BI랑 A 빼기 BI랑 똑같아. 그럼 생각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BI랑 마이너스 BI가 똑같으려면 여기서는 B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하나 더 써볼까? 그럼 동시에 A는 상관이 없다라고 써줄 거예요. A는 0이 돼도 되고 0이 안 돼도 됩니다. 자, 그때 Z는 실수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B가 무조건 0이지. A가 0이어도 자, B가 0이면 Z는 A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럼 A가 0이든 0이 아니든 무조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0도 실수니까 얘는 그래서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D급 볼게요. D급 문제는 Z 더하기 Z바니까 얘랑 더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2A가 0이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A는 0이야. 그러면 B는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A가 0이야. 그럼 Z는 뭐야? BI야. 괜찮겠어? 그러면 내가 얘를 지금 Z제곱에 대한 걸 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게 된다면 Z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자, 근데 얘들아, B가 상관이 없다는 게 뭐가 상관이 없어? 0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자, 0이 아니면 제곱하면 제곱수니까 양수죠. 근데 그 앞에 뭐 있죠? 음수야. 괜찮다고. 그래서 얘는 참 그러면 안 된다니까. B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0도 가능하죠. 그럼 Z제곱은 0도 되니까 0보다 작다는 말은 거짓이 되겠죠.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상관이 있고 없고를 꼭 써주셔야 된다. 다음 D급 마지막 리을 볼게요. 우리 이건 뭐야? 곱셈 공식이죠. 얘 써볼게. Z세제곱 플러스 1이에요. 더하기 Z바의 세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얘가 실수가 되는지 물어볼 건데 어차피 1하고 1은 그냥 무조건 실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Z세제곱하고 Z바의 세제곱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다시 1하고 1은 어차피 실수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럼 Z세제곱 더하기 Z바의 세제곱이 실수인지 파악할 거니 우리 다시 곱셈 공식 그대로 써볼 거야. Z 곱하기 Z바 그리고 Z의 제곱 빼기 Z 곱하기 Z바 플러스 Z바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Z 더하기 Z바는 아까 우리 위에 있었죠? Z바 더하기 Z는 2A가 될 겁니다. 자, 2A 곱하기 자, 그 다음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인데 자, 선생님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게.
어차피 우리 완전 제곱식 아니까 요렇게 풀어볼까? z 더하기 z 바의 전체 제곱에서 3z 바를 빼도 되는 거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는 뭐 빼기로 봐도 상관은 없을 거야. 자, 선생님 z 더하기 z 바로 봤다는 건 2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4a 제곱이 나올 거야. 자, z곱의 z바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요. 뺐을 때 마이너스 3a제곱 빼기 b제곱으로 올 거야. 됐어? 그럼 정리 좀 해볼까요? 얘는 2a 곱하기. 자, 계산하시면 a제곱 빼기 b제곱이야. 자, 얘들아. 요게 뭐 a가 0이든 b가 0이든 어차피 다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도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여긴 절대 i가 나타날 수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됐어?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될 수밖에 없다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참거짓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 요렇게 뭐가 0이고 뭐가 0이고 했을 때 뭐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8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를 주고 있죠. 자, 그때 f1은 1, f2는 4, f3은 9라고 이렇게 준 다음에 자, fx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한 번만 검산식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당연히 우리 fx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fx는 x 빼기 4로 나눴어요. 그럼 몫은 qx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뭐야? 몰라. r이 되겠지. 왜? 1차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 x에 뭐 대입해야 돼? 4를 대입해야 되겠죠? 따라서 f4라는 친구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r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를 직접 구해서 4를 대입해도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f1은 1, f2는 4, f3은 9. 자, 이런 형태들 좀 줬어. 그럼 여기서 3차를 줬다고 해서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자, 이렇게 또 말로 하면 또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최고차에서 1이니까요. 얘를 내가 만약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그냥 다 때려 박아도 돼요. 그리고 연립방정식 풀어도 된다 이 말이라고.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뭘 알려줬어? 그렇죠. 인수정리라는 걸 또 알려줬어. 자, 인수정리는 뭐냐면 뭔가의 근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수정리야. 예를 들어 F알파가 0이라고 하면 선생님 뭘 갖고 있는다고 했죠? 무조건 X 빼기 알파라는 이 근을 무조건 하나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럼 이걸 따라서 볼 건데 자, 볼게. 이 친구는 F1은 1이야. 그럼 F1 빼기도 0이고요. F2 빼기 4도 0이야. 그 다음 F의 3 빼기 9도 0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럼 다시 오른쪽이 0이 나왔기 때문에 왼쪽에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거고 3차기 때문에 당연히 근은 3개가 나와서 이렇게 3개를 선생님이 뭐 한다고? 일반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 자, 우리 뭔가 일반화한다라고 한다는 건 그냥 뭔가 다 싸잡아서 말을 하는 게 되겠죠. 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1을 넣었더니 1이 나와. 2를 넣었더니 4가 나와. 3을 넣었더니 9가 나와. 뭔 소리야? 그렇죠. 제곱수가 되겠죠. 따라서 얘를 내가 일반화시키면 fx 빼기 무슨 제곱? x제곱이 0이 나오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근이 뭐야? x가. 그렇죠. 뭐를 넣어? 1, 2, 3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니 근이 3개가 딱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봐봐. 몇 차라고? 3차 빼기 2차는 여기서 또 1차라 그러면 안 돼. 3차 빼기 2차는 3차야. 그래서 얘네들도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가 절대 바뀌지 않겠죠. 왜? 3차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쭉 쓰게 된다면 근을 1하고 2하고 3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연립방정식이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똑같아. 이 친구랑 이 친구도 똑같아. 따라서 이 친구랑 이 친구도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 따라서 fx라는 친구는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을 넘긴 x 빼기 1, 그 다음에 x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3, 그리고 플러스 x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지. 내가 궁금한 건 F4였으니까 4만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입하면 4 대입하면 3, 2, 1이고요. 4 대입하면 16이니까 6 더하기 16해서 정답은 22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인수정리예요. 자, 우리 인수정리는 말 그대로
뭔가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건 그걸 근으로 갖고 있다라는 소리니까 x 빼기 알파를 하나 갖고 있다. 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몰아서 일반화 시키는 것도 꽤 자주 나오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우리 i 더하기 i분의 1. 자, i 제곱 더하기 i 제곱분의 2 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쭉 더해 나가서 100번째까지 한번 더 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이 문제 보자마자 독해 포인트 좀 보이시나요? 그렇죠. 얘 뭐 찾는 거다? 규칙 찾는 거다. 자, 그럼 규칙을 찾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모양의 형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 더하기 i 제곱. 선생님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분수가 아닌 것들을 먼저 따로따로 더해 볼 거예요. 이렇게. 괜찮겠어?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뭐야? 아,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네제곱이 뭐라 그랬어? 그렇죠. 0이죠. 자, 여기서 더 계산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 얘 몇 개씩? 4개씩 반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로 구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어디서든 묶어도 상관이 없다. 뒤에서부터 착착착 묶어도 되고 앞에서부터 묶어도 되니까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갑니다. 자, 그러면 쭉 써주시면 i의 1제곱부터 100제곱까지 있으니까 총 항의 개수는 몇 개야? 그렇죠. 100개가 되겠죠. 1부터 100제곱까지 있으니까 자, 그럼 내가 얘를 몇 개씩 묶어서 세트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4개씩 묶어서 세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총 얘는 25세트가 나올 건데 자, 우리 한 세트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 그렇죠. 0이 나온다 했으니까 아, 뭐야. 분수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아, 분수인 것들은 조금 달라.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얘도 어쨌든 i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아, 규칙을 조금 보긴 해야 되겠죠. 갑니다. 자, 우리 i분의 1은 그냥 i분의 1일 거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2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세제곱은 마이너스 i분의 3이 되겠고요. 어차피 4제곱은 1분의 4니까 이 4개를 먼저 더해볼 거야. 자, 그럼 잘 볼게. i분의 1 빼기 i분의 3이니까 얘는 i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플러스 2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유리화를 적용해볼까? 유리화 해보시면 i랑 i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2i가 될 거고 플러스 2라는 게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다시 해볼까? 왜냐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시. 그러면 어쨌든 밑에는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근데 뭐가 바뀌어? 분자들은 1, 2, 3, 4, 5, 6, 7, 8로 가니까 그대로 써줄게. i분의 5가 나올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i분의 7 플러스 1분의 8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밑에는 4개씩 반복하겠지만 위에 숫자들은 1, 2, 3, 4, 5, 6, 7, 8 차례대로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 둘이 빼니까 마이너스 i분의 2가 나올 거야. 둘이 더할 거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나오면서 뭐야? 위아래가 완벽히 똑같으니 얘도 2i 플러스 2가 나오겠지. 자, 그럼 한 번 더 안 해봐도 되겠죠? 자, 얘는 한 세트당 뭐가 나오는 거야? 2i 플러스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잖아. 4개씩 묶었더니 이런 모양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도 몇 세트가 있어요? 그렇죠. 얘도 25세트가 있으니 25번을 더한다. 곧 곱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실수분 먼저 써볼게. 50 더하기 50i가 나올 거니까 이때 a는 50이 되겠고요. b도 50이 될 거야. 그때 문제에서 A랑 B를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뭐 100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의 틀은 뭐야? 규칙 찾는 거니까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그림이 조금 이상해요. 뭐가 점선이 되게 복잡해서. 하지만 우리한테 시험지가 있죠. 갑니다. 자, 한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면체 주사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나무 토막이 있는데요. 그림 1과 같이, 자, 얘가 그림 1이죠. 나무 토막의 윗면의 중앙에서 한 변의 길이가 y인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아랫면의 중앙까지 구멍을 쭉 뚫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몇인? y인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기둥을 쭉 판 거야. 그래서 뚫게 만드는 거겠죠. 됐어? 근데 그 작업을 그림 위에서 어떻게 한다고? 자, 위에서 한번 뚫었어요. 그 다음에 옆에서 한번 뚫었고요.
앞에서 한 번 더 뚫었어요. 총 몇 번을 뚫은 거지? 3번을 뚫었을 때 그때 이 친구의 뭘 구해라? 부피를 구해라.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언제 했었냐? 옵티마이저 때 우리가 건널비를 한번 해봤었죠. 자, 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부피를 구할 거면 전체에서 뭔가 뚫은 걸 빼면 되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전체 부피. 우리 부피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면이죠. 그걸 착착착 쌓으면 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 x의 전체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왜? 첫 번째 x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뭔가 사각기둥을 몇 번 뚫었냐면 한 번, 두 번, 3번 뚫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총 3번의 삼각기둥을 뺄 거니 3 곱하기로 들어갈 거고요. 자, 당연히 첫 번째 넓이는 뭐야? 밑면의 넓이는 y제곱이 될 거고요. 자, 높이는 그대로 다 뚫었으니까 x, 이 높이만큼 뚫었는데 똑같이 3번 뚫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들아. 자, 처음에 한번 쭉 뚫잖아. 그럼 가운데 텅 하고 비겠죠. 근데 여기서 뻥 뚫고 옆에서도 팍 뚫었어. 그럼 여기 중간 보여? 이 중간이 몇 번 뚫렸어요? 3번 뚫렸죠. 한 번, 두 번, 3번 뚫렸어. 근데 몇 번만 뚫어야 돼? 당연히 한 번만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몇 번을 더해줘야 돼? 2번을 더해줄 거야. 누구를? y 세제곱을. 왜? 여기서 만나는 것도 y, 여기서 만나는 거 y, 얘도 y니까 요 가운데는 무조건 y에 대한 정육면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들을 조금 인수분해해서 나타내라.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워요. 자, 갑니다. 그럼 얘들아, 얘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할 거냐면 내려야 돼. 근데 우리 3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조금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이디어를 하나 갑시다. 얘들아, 이거 생각해 볼까? 너는 EX가 뭔지 알겠어요? 얘는 X 더하기 X예요. 곧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EX는 X를 2번 더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쭉쭉 뭔가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안 묶여. 아마 너네 해보면 안 묶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2y 세제곱 보여? 2개고 얘가 1개죠. 이 몇 개예요? 3개죠. 얘는 1개고 3개고 2개예요. 그럼 이 친구를 1개, 2개 나눠서 찢어주는 거야. 뭔 말이냐면 이렇게 본다는 거죠. x 세제곱이에요. 여기서는 xy 제곱. 자, 둘이 잘 바꾼 거야? 똑같아. 곱하는 거니까 하나 냅두고 얘는 2개를 이렇게 쪼개 보는 거겠죠. 그럼 뭐가 보여? 아, 이거의 개수가 똑같고 이 2개 개수가 똑같으니까 강제로 내가 찢어서 보겠다는 거거든. 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식조작. 그러니까 경험치를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친구는 x 곱하기 x제곱 빼기 y제곱이 될 거고요. 빼기 얘는 2y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x가 하나 남고요. 얘는 뭐가 남아? 마이너스 y가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직 덜 끝났죠. 뭐? 합차 공식이잖아. 이런 식으로. 괜찮겠어? 자, 그럼 당연히 앞에 묶이는 게 뭐랑 뭐예요? x 빼기 y가 공통이니 얘로 묶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남는 거 볼게. 남는 건 얘 x제곱 빼기 xy겠고요. 얘가 남는 건 마이너스 2y제곱인데 얘도 아직 덜 끝났죠? 그래서 얘 1 마이너스 2 해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xy가 나오겠죠. 자, 그대로 또 쭉쭉 갑니다. 그러면 x 빼기 y라는 친구와 x 플러스 y라는 친구와 x 빼기 2y라는 친구가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될까요? 됐을까요? 자, 지금 선생님 뭘 잘못 풀었나요? 자, 빼기로 묶고 잘했죠? 자, 빼기 2y 제곱 했고요. x 빼기 y면 x, 여기서 플러스네요. 플러스. 틀릴 뻔했어. 다시 x 빼기 y를 묶었으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x 빼기 y의 플러스 2y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x 빼기 y의 전체 제곱에 x 플러스 2y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정답은 2번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방금처럼 이렇게 뭔가 틀리시면 안 돼. 잘 묶어내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어떤 EX를 X 더하기 X로 나누는 거랑 하나 더 X제곱이라는 친구들을 X 곱하기 X로 따로 분리하는 연습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번 문제 같은 문제 처음 보죠? 그렇죠? 자, 한번 갖고 와봤으니까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 y는 fx가 다음 그림과 같대요. 자, 방정식이에요. 자, 잘 봅시다. 자, 방정식 요렇게 식을 줬는데요.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예요. 자, 한번 밑줄 쳐볼게. 얘들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말 그대로 교점이에요.
교점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해석본이 될 거예요. 됐어? 자, 한번 봐볼게.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하라는 거지. 방정식 우리 어떻게 풀어? 뭐가 인수분해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아니야. 뭐가 들어가 있어? fx가 들어가 있지. 그럼 그냥 똑같이 하면 돼. 자, 갑니다. 얘는 fx 하나, 얘도 fx 하나. 얘는 1 하나, 2 하나. 둘이 곱하면 2fx, 둘이 곱하면 fx. 마이너스가 어디다 붙여? 위에다 붙이면 돼요.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잘 봐. fx 빼기 1 하는 친구와 fx 더하기 2라는 친구가 곱해졌더니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럼 따라서 이 친구가 0이 되거나 이 친구가 0이 되는 걸 구할 거니까 잘 볼게요. 자, fx가 뭐가 되는 애 구하셔야 돼? 1이 되는 애를 구하거나 또는 fx가 뭐가 되는 애 구하자고? 마이너스 2가 되는 애를 구할 거야. 괜찮겠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fx 곧 함수값이 1이 되는 애. 자, 볼게요. 얘들아, 여기 지금 꼭지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함수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요. 그럼 1은 얘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 위층에 있겠죠. 그럼 대충 위층 요런 데 1이 있을 거야. y가 1 되는 거. 그럼 자, 2차 함수는 당연히 선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만나게 되면 여기서도 하나 더 만나게 되니까 서로 다른 x가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오게 되겠죠. 아, 그래서 여기서 2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자,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말 그대로 직접 구할 수는 없죠. 왜? fx를 주진 않았으니까. 자, fx가 마이너스 2야. 그럼 fx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은데 뭐야? 마이너스 아까 우리 봤잖아. 축에 대한 꼭지점이니까 당연히 꼭지점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한 개만 나올 거니까 총 이 세 개가 전부 다 다르죠. 여기서 x 하나, 여기서 x 하나, 여기도 x 하나가 다 다를 테니까 총 몇 개의 실근? 3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방정식에 일단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좋아요. 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 함수와 함수의 교점의 개수 또는 실근의 개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줬어요. 알파, 베타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우리 2차 방정식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당연히 인수분해.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뭐였어요?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 플러스 뭐? 대입. 대입 얘들아 중요해요. 알았어. 자, 첫 번째. 그럼 나한테 주는 정보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가 2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입해봐야 되겠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도 0이 되는 거 총 4가지의 정보를 첫 번째 조건에서 뽑아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fx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곧 이 친구는 2차가 될 거예요. 자, 우리 2차가 줬는데 자, f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5알파예요. 자, 그리고 f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5베타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방금 뭐 19번인가 18번에서 했었어요. 인수 정리했단 말이야. 다 넘겨서 볼 건데 선생님 여기 f에다가 알파 제곱을 넣고 베타 제곱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죠. 니네 fx 제곱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뭘 내리라 그랬어? 그렇죠. 차수 내리기가 다시 한번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차수 내리기를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단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이라는 친구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넘겨서 볼 수 있겠죠. 됐어? 2차를 몇 차로? 1차로 보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겠네. f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어차피 베타도 알파랑 똑같이 취급될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인수 정리를 쓸 거니까 왜? fx에 뭘 대입했을 때 나오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얘를 일반화 시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갑니다.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알파 빼기 2 플러스 5알파가 0이 나올 거고요. 다시 f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플러스 5알파도 0이 나올 거예요. 괜찮냐? 알파가 이제 5베타겠죠. 당연히. 됐어? 자, 그러면 얘를 일반화 시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알파도 넣었고요. 베타도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x는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겠다. 그래서 일반화 시켜볼까요? f에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5x가 0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거. 잘 보세요. 어차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대입을 여기다가 할 거잖아. 그럼 최고 차항에서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1이 나올 거니까 오른쪽도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거야. 그게 누군데? 얘네. 됐어? 그래서 얘 그대로 써주게 된다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자, 마이너스 x를 넣어봤더니 그냥 x제곱이 나오죠. 마이너스 1만 제곱해보면.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1이라는 것도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것 때문에 뭐가 바뀔 수 있어? 최고차항도 바뀔 수 있으니까 요거 조금 조심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따라서 자, 1로 옵니다. 자,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f-x-2는 뭐가 되냐? 5x를 넘길 거니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수 비교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fx가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근데 x 자리에 누굴 대입하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자, 따라오셔야 돼. x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다 대입할 거야. 자, 그러면 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p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q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개수 비교를 할 거니까 쭉쭉 풀어볼게요. 자, x제곱은 어차피 플러스 나올 건데 얘들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니까 내가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여기서 x제곱 나오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거고요. 자, 어떻게? x제곱은 어차피 1과 1이 똑같으니까 굳이 비교할 필요 없고요. x의 개수 한번 봐볼게요. 얘 몇 x 나와? 4x 나와요. 여기는 마이너스 p 나오죠.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4랑 똑같아야 되니까 p 같은 경우는 8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상수 볼게요. 상수는 어떻게 되냐? 자, 상수는 자, 여기 2가 되겠죠? 자, 2라는 친구는 자, 얘 뭐? 4.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2p. 그 다음 뭐 나와요? q까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자, 근데 얘는 8이 p잖아. 그치? 그럼 16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따라서 q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14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따라서 p하고 q를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 정답은 뭘로? 22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여기를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아마 추기모에서 계속 나올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숙지하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A에 대해서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ax죠? 자, 갑니다. 당연히 얘들아 위로 블록이니까 이 친구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4ax가 나올 거야. 됐어? 자, 그럼 이때 얘 꼭지점을 a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그럼 꼭지점 구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볼게.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저번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좀 하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갑니다. 이 친구 마이너스 2x로 묶이게 된다면 x 빼기 2a가 되면서 근이 0하고 2a가 될 거야. 따라서 여기 원점을 지나고요. 여긴 당연히 여기 2a가 될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쵸? 그러면 가운데가 누구야? a가 되겠지. 그게 바로 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a 콤마로 시작하게 될 거야. 따라서 여기서 a랑 a를 넣게 된다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a를 곱할 거니까 2a 제곱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 됐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OB라고 하자. 자, 점 A를 지나고 최고 차항의 수와 1인 2차 함수 다시 점 A를 지난대요. 자, 점 A를 지나고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한대. B도 지나네? 그럼 2a를 지나겠죠? 그리고 BC의 선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6이 될 수밖에 없겠네. 됐니? 그럼 C의 좌표는 뭐가 돼? 2a에서 6을 더한 게 될 거니까요. 이 친구는 2a 플러스 6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이때 F2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우리 이 fx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최고 차항의 수가 1이라고 줬고요. 나는 2a랑 2a 플러스 6을 뭘로 가져? 근으로 가지는 거니까. 자, 다시 우리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 볼까? x 빼기 2a를 가지고요. 그 다음 x 빼기 2a 빼기 6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됐어요? 자, 근데 어디 지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점 A를 지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할 수밖에 없겠죠. 갑니다. 자, A 대입해 볼게요. 자, A 대입하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자, A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그 친구가 2A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싹 다 곱할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겠고요. 그럼 A 제곱 플러스 6A가 2A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 제곱 빼기 6A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 A는 0 또는 6이 될 건데, 자, 당연히 B가 여기가 0이 된다는 건 얘랑 똑같다는 건데 말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A는 6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건 F20이니까요. 얘를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 X 빼기 6 대입하면 1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 빼기 12에서 6을 뺄 거니까 18이 될 거야. 됐어? 따라서 F20을 구하는 문제니까요. 20 대입하면 8 곱하기 2가 나오면서 정답은 16이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래프에 대한 것들을 읽어가면서 표현하는 거다. 됐습니까? 자, 23번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아마 처음 보는 문제고 번호에 조금 뭐 할 수 있어? 겁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번은 범위 A부터 3까지의 범위를 준 다음에 자,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때 이 m은 최소입니다, 얘들아. 최소.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얘는 최소고요. 얘는 최대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 범위에 따라서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이차함수 최대 최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차함수 하면 기본적으로 그리기로 했고요.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럼 범위 안에서만 확인할 건데 범위가 지금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테니까 한번 일단 그림을 보면서 차근차근 볼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2x제곱 빼기 6x 더하기 m이라는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무슨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딱 그려질 거 아니야. 누구만 보고? 2x제곱만 보고. 자, 그럼 얘를 2로 묶어볼게. 2로 묶었을 때 얘는 x제곱 빼기 3x니까 우리 얘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완전제곱식 만들 때 반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축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x가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을까? 자, 그러면 2분의 3이 되는데 근데 난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A부터 3까지니까 정확하게 그을 수 있는 건 3이잖아. 자, 2분의 3에서 2분의 3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대략 이쪽이 x는 3이 될 거야. 따라서 여기부터 시작이 될 건데 자, A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아볼라? 알아요. 자,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적인 건 안다고 했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잘 생각해 얘들아. 마이너스 1이 보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얘네가 떨어진 거리는 2분의 3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다고 가정을 할 거냐면 마이너스 1은 봐봐. 마이너스 2분의 3 가야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가셔야 돼. 자, 2분의 3에서 2분의 5를 빼야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딱 봐도 누가 더 멀어? 아, 마이너스 2분의 5가 더 왼쪽으로 멀잖아. 그치? 거리로서 더 멀기 때문에 당연히 A는 얘보다 더 오른쪽에 이쪽에 있을 거라고. 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부터 3까지인데 당연히 최소는 언제 나와? 꼭지점일 때 나오고 최대는 A일 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기서 계속 연습을 좀 해보자. A를 넣었을 때 25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지. 첫 번째, X가 몇일 때? A일 때 최대값 나올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M인데 이 친구 몇이라고요? 25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일 때니까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2분의 3 넣어볼게. 그럼 얘는 2 곱하기 4분의 9니까 그럼 2분의 9가 나오겠죠? 그 다음 2분의 3 넣으면 3, 3, 9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m이라는 것은 뭐다? 2분의 1이다. 자, 여기서 이 m하고 m은 다른 거야. 얘는 최소라는 의미라 해서 최소 합니다. 자, 그럼 밑에 거에서 m을 먼저 구할 수 있겠죠? 자, 얘 넘어갑니다. 자, 얘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4겠고 넘어가면 m은 5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풀어주게 된다면 얘가 5겠네요. 그러면 2a 제곱 빼기 6a 5였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은 0이 될 거고요. 자, 한 번 더 올라간다. a 제곱 빼기 3a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a가 뭐 아닌 뭐야?
A가 5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건데요. 자, 아까 말했지. 얘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니까 작아지셔야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A는 몇이다?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A는 마이너스 2. 그리고 M. 요거 우리 방금 M 구했죠? M은 5가 나올 거고 P랑 Q도 다 더할 거니까 P는 X가 P, X가 Q니까 또 그대로 대입하시면 A일 때 최소 나왔죠? 그럼 P도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Q는 꼭지점의 좌표인 2분의 3이 나올 거니까 싹 다 더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 5니까 1이겠죠? 1 더하기 2분의 3은 정답은 2분의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어떤 범위에 대한 최대 최소는 꼭지점으로 기준으로부터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잘 읽고 2차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그려주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번은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을 줬어요. 2인 정삼각형. 자, 그때 변 AB와 AC의 중점을 M하고 N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의 길이가 똑같을 거고 여기 둘의 길이도 똑같을 거야. 그래서 그럼 얘는 당연히 1씩 나눠 가질 거라는 거죠. 됐어? 그럼 자, 정삼각형이니까 반띵했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는 무조건 이렇게 일직선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원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 접었을 때 원은 자, 원을 딱 접어요. 그럼 어때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지금 NP의 길이 이쪽을 X라고 잡았으니까요. 이쪽도 뭐라고 잡을 수밖에 없어? X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게요. 됐어? 자, 선생님이 그래서 옵티마이저 때 얘기했는데 자, 잘 봐. 여기 이 현하고 그 다음에 어디 현도 있냐면 이 현을 봤을 때 자, 끝과 끝이 이렇게 봤을 때 교점이 N에서 생기게 될 거야. 그러면 얘 비율은 뭐냐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똑같아요. 다시 A, N 곱하기 CN은 PN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여기는 뭔지 모르는 선생님이 Q라고 둘게요. QN과 M과 N과 곱한 게 똑같아요. 자, 우리 이건 중학도형이니까 좀 암기합시다. 그러면 어떤 것도 있을 거냐면 이것도 있어. 만약에 이 선도 있을 거라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도 똑같다라는 게 있습니다. 중학도형이야, 중학도형. 됐어? 자, 그럼 이거 하나만 조금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AN은 뭐야? AN은 1 곱하기 1이죠. 그러면 1 곱하기 1은 Pn은 X고요. 얘는 1 플러스 X가 나오겠죠. Qn은 얘가 1이고 얘가 X였으니까요. 됐어? 그러면 나는 얘는 X제곱 더하기 X는 1이라는 게 나오고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0이라는 게 나올 거야. 자,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죠.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이니까 우리 얘 인수분해 또는 곱셈 공식 잘 하게 되신다면 X 빼기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 플러스 X 빼기 X분의 1이 나오겠죠. 됐어? 자, 아니죠. 뭐가 지금 빠졌어? 3이 빠졌죠. 요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X 빼기 X분의 1이 궁금하니까 여기 어차피 0 들어가봤자 마이너스 1은 0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눕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 빼기 X분의 1이 0이 나올 거니까 자, X 빼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중학도형을 조금 내는 거고 중학도형을 잘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거니까요. 자, 요 정도로 풀 수 있겠어? 다시 현 두 개가 맞닿으면 얘네 둘의 곱과 얘네 둘의 길이의 곱은 똑같다라는 이 성질을 하나 잘 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6회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16회 어때요? 처음으로 숙제를 해보니까 조금 어려운 감이 있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꼭 시간 재서 풀어보고 들어야 효과가 그냥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냥 해버리면 효과 절대 안 나오니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거 오답 또 열심히 잘 하시고요.
우린 15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